いつもどこかにあの頃の気配を探している。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한 영화 초속 5cm를 시사회로 먼저 보고 왔습니다. 2016년에 너의 이름은이 대성공을 거둔 이후 너의 이름은과 이후 작품들이 훨씬 인지도가 높긴 하지만 초속 5cm를 대표작으로 꼽는 팬들도 상당히 많은데 과연 어땠는지 후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언젠가부터 마음의 문을 닫고 누구와도 속을 털어놓지 않은 채 도쿄에서 매일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는 프로그래머 토오노 타카키는 매일 쓸데없는 대화를 하는 동료들과 계속되는 무료함을 이기지 못해 회사를 퇴사하고 사내 연애 중이던 미즈노 리사에게도 이별을 통보합니다. 프리랜서로 전향하려고 했던 타카키는 전 상사에게서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과학관에서 일할 프로그래머를 구하고 있던 사실을 전해 듣고 천체 투영관에서 홀로그램을 띄워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천문학이나 항공우주에 관심이 많던 타카키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도쿄에 전학을 갔을 때 1년 뒤에 뒤따라 전학 온 시노하라 아카리와 비슷한 취미와 관심사 덕분에 매우 가까워졌지만 아카리가 도치기로 전학을 가면서 같은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타카기 또한 가고시마로 전학 가기 일주일 전에 폭설을 뚫고 아카리를 보러 가서 16년 뒤에 소행성이 떨어지는 날 같은 장소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을 때와 타네가시마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며 도쿄에 있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할 때 다른 사람들과 달라 보이는 타카키를 좋아하게 된 스미다 카나에와 함께 일본 우주 탐사 기구에서 발사된 로켓을 목격했던 시절을 회상합니다. 원작 애니메이션이 적은 예산과 인원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러닝타임은 1시간 3분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신카이 마코토 작품들처럼 스토리의 빈틈을 채워줄 소설판이 출간되었지만 실사 영화판은 러닝타임이 2배 정도 늘어났고 원작은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법이니 힘내라는 격려의 의미를 담은 감독의 의도와는 다르게 엔딩이 매우 현실적이고 씁쓸해서 호불호가 매우 강하게 갈렸는데 실사판은 분량을 늘림으로써 원작자의 의도를 최대한 살리려고 한 노력이 보였습니다. 고등학생 때 언어의 정원을 재밌게 보고 나서 초속 5cm를 봤다가 나름 희망적인 결말로 끝난 언어의 정원과는 다르게 씁쓸한 그 자체라 약간 충격적이기도 했었는데 실사판을 보기 전에 원작을 오랜만에 다시 봤을 때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30대 이상인 사람들이 본작을 보고 공감해줬으면 했다고 밝혔었고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기 전에 손편지가 존재하던 시대를 잠깐이라도 경험했기 때문인지 세월이 흐르고 나서 다시 보니 조금 더 와닿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원작과 거의 동일하지만 러닝타임이 늘어난 만큼 실사 영화판에서 추가된 내용들이 꽤 있었으며 원작은 일부 벚꽃 이야기에서 타카키와 아카리가 처음 만나는 시점부터 시간 순서대로 전개되지만 실사판은 타카키가 무력함과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원작 1부와 2부의 내용이 과거회상으로 묘사되고 어떻게 보면 원작의 시간 순서를 따라가지 않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오히려 나중에 보여줌으로써 원작자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더 효과적으로 전달된 것 같았습니다. 보통 원작이 있는 영화를 리뷰할 때 내용을 알고 보면 임팩트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최근엔 굳이 원작을 먼저 보지 말라고 할 때가 많았는데 초속 5cm는 어느 쪽을 먼저 봐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다고 느꼈고 원작을 이미 보신 분들도 실사판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하면서 보는 재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 작품들은 빛과 색을 매우 화려하게 잘 쓰는 것으로 유명한데 애니메이션 느낌을 주기 위해 보정 필터로 떡칠하면 영화 전체가 망가질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오히려 필름 같은 질감을 살리고 아나모픽 렌즈로 촬영되어 원작에서 빛을 활용했던 방식이나 과거의 기억을 보여주는 느낌을 살리면서 본작의 주요 키워드인 속도와 거리감을 강조했고 언어의 정원처럼 작화나 영상미가 눈에 띄게 업그레이드 되기 전에 나왔던 예전 애니메이션 영화 같은 분위기를 살렸습니다. 원작의 주제곡 One More Time One More Chance가 다시 나와서 반가웠고 라디오헤드 1집 파블로 허니에 수록된 노래도 나왔는데 스포일러가 될까봐 어떤 곡인지 밝히진 않겠지만 그 유명한 크립 빼곤 대부분 인지도가 낮아서 의외였고 사실 해당 곡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노래지만 작중 타카키의 상황과 약간 일맥상통하는 면도 있다고 느꼈습니다. 원작보다 러닝타임이 2배로 늘었음에도 원작의 단점이기도 했던 개연성이 개선되었기에 지루하다고 느끼진 않았지만 원작의 엔딩이 줬던 먹먹함과 쓸쓸함이 실사판에선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 단점일 수도 있다고 느꼈으며 일본 현지에서도 이런 후기들이 올라왔던 걸 보면 원작의 엔딩이 얼마나 임팩트가 컸는지 다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원작의 씁쓸함보다 조금 더 나은 엔딩이란 것이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의견이 상당히 갈릴 것으로 보이며 저 또한 초속 5cm를 본 다음엔 너의 이름은을 5번 정도 봐야 먹먹함이 조금 나아질 정도로 임팩트가 컸기 때문에 실사판의 엔딩은 상대적으로 임팩트가 덜했지만 원작의 의도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했던 점에선 실사판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스포일러 때문에 자세하게 언급하진 않겠지만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다른 작품들을 의식했는지 너의 이름은과 날씨의 아이를 연상시키는 장면들이 있었으며 날씨의 아이는 헐리우드가 아닌 이상 실사 영화에서 구현하기 힘들 법한 장면들이 많지만 너의 이름은 또한 이런 실사 영화로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초속 5cm 실사판은 원작 엔딩에 씁쓸함은 없어도 원작의 단점이었던 개연성을 개선하고 원작자의 의도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했던 점이 마음에 들었으며 원작을 보지 않은 사람과 이미 봤던 사람 모두 재밌게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원작을 미리 보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원작을 비롯한 신카이 마코토 감독 작품들을 좋아한다면 반가울 만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신카이 마코토의 팬이라면 꼭 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너의 이름은 또한 헐리우드에서 실사 영화로 리메이크될 예정인데 제작사가 무려 J.J. 에이브람스의 배드로봇 프로덕션이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온갖 색보정 필터와 렌즈 플레이어로 떡칠한 영화가 나오진 않을까 우려스럽고 서양의 관점
관점으로 재해석될 것이라고 해서 원작의 느낌과는 다르게 양키 센스 가득한 이상한 작품이 나오진 않을까 걱정됩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 작품들이 대부분 3, 4년 정도의 텀을 두고 나왔기 때문에 슬슬 차기작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작년에 올린 트위터 게시물에 차기작 콘티 작업 중인 것이 목격되었고 차기작은 재난 3부작과는 다른 분위기의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여러분들은 초속 5cm를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